네, 반갑습니다. 밝은 사람 마음 공부방 9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8년법 세 번째 시간으로 8년법을 출현시킨 이론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꼭 이론적 근거를 알아야 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뭐 꼭 그 전에 뭔가가 있어서 그것을 토대로 나올 필요도 없겠죠. 뭐 딱 어느 날 창의적인 사고가 트여가지고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나 제가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된 과정을 알려드림으로써 뭐 이해를 도울 수 있다면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은 그런 얘기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이 새로운 수행법, 이것을 요가의 완성이다, 이런 표현을 가끔씩 쓰고 있습니다. Perfection of Yoga, 요가의 완성이다. 자, 여러분들은 요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렇게 다리를 꼬고 뭐 이런 걸로 생각하세요? 유연성 기르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요가는 굉장히 폭넓은 것인데, 우리가 말하는 수행, 오히려 요가는 수행이라는 용어와 오히려 더 가까운, 굉장히 폭넓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요가는 재결합이다. 결합이라는 유즈라는 말에서 나온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인간이 신의 세계 아니면 무한 우주와 다시 재결합하는, 우주와 하나가 되는, 신과 하나가 되는 어떤 근원 세계와 다시 내가 합의를 하는 것을, 거기에 도움이 되는 것, 그것과 관련된 모든 기술을 요가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불교를 어떻게 보냐 하면은 요가의 하나로 봐요. 불교에서 뭐 화두를 하는 게 됐든 위파사나가 됐든 뭐 진언을 읽는 것이 되었든 배례를 하고 기도하는, 염불 하는 그런 공부가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다 요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궁극적인 세계와 내가 합의를 하는, 내가 완성을 이루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모든 기술을 요가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폭넓다는 것, 잘못 알아서 그냥 유연성 기르는 것을 요가다, 그렇게 하면은 매우 잘못 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전부터 이제 요가에 관심이 많아서 다양한 책을 봤는데, 요가를, 매우 다양한 요가가 있지만 요가를 크게 5가지로 분류한다, 이런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읽기 전에 제가 5가지 책에는 이미 잡고 있었지만, 역시 분류를 제대로 했구나, 이제 그걸 읽으면서 느꼈었는데, 자, 요가를 크게 이제 5가지로 얘기하는데, 라자 요가, 하타 요가, 박티 요가, 즈나나 요가, 카르마 요가, 요 3개를 주로 묶어서 얘기하고, 요거 2개를 이렇게 묶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라자 요가는 의식의 요가,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마음을 비우는, 진화를 이렇게 회복하는, 라자, 마음 공부, 의식을 자꾸 비워나가는, 깨끗하게 만드는 그러한 기법을 라자 요가라고 한다. 그리고 하타 요가는 에너지, 그 육체적인 것을 수련한다든지 생명력을 다루는 그러한 요가, 그러니까 기운을 다루는, 생명을 다룬다는 것과 통하는 내용입니다. 하타 요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다리를 이렇게 꼰다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하타 요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타 요가만 이제 요가인 줄 아는 거죠. 매우 잘못된 것이고. 자, 박티 요가라는 것은 박티. 이것은 우주의 최고신, 가장 궁극의 신에게 내 자신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 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 신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것, 이것을 박티 요가다. 그러니까 이건 신앙의 요가죠. 그리고 즈나나 요가는 지혜를 닦는 것, 지혜를 양성하는 것을 즈나나 요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자연의 이치 이렇게까지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보통 이제 범아이려, 이제 그런 어떤 내 안에 이제 우주가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혜에 눈 뜨는 것이죠. 즈나나 요가. 그리고 카르마 요가는 행위의 요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회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을, 그 결과에 대한 집착을 갖지 않고 순수하게 잘 행위해 나가는 것. 내가 자식으로서는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어떤 직업을 가지면 그 직업의 일을 내가 뭐 돈이 많이 생기든 안 생기든 이제 사회에 도움이 된다 생각하고 열심히 이제 행하는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행위를 잘 함으로써 깨달음을 얻는 요가가 바로 카르마 요가다. 크게 이제 5가지로
분류를 한다. 이것은 바가바드 기타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죠. 크리슈나 신의 크리슈나의 가르침을 잘 나타내고 있는 바가바드 기타에서 크게 이 5가지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박티, 즈나나, 카르마, 그 다음에 라자, 하타, 이렇게 5가지를 분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보시면 아까 제가 분류했던 5가지와 유사하죠. 그러나 그 책에서는 저처럼 동서남북 사방위와 정중앙으로 이렇게 체계를 세워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체계를 세워서 이렇게 집어넣어 놓은 건데, 보통 이 요가를 하시는 분들은 나에게 맞는 것, 내 적성과 취향에 맞는 것을 내가 잘 선택해서 그것을 잘 수행하면 된다, 이런 식이죠. 이것을 체계 있게 전체를 체계화시켜서 동시에 운영한다, 이런 사고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 체계화 하려고 하는 노력은 제가 이제 한 것이죠. 그래서 소개할 때는 요거 3개를 같이 묶어서 소개하고 요거 2개를 묶어서 소개한다, 이것을 일단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3가지 특수수련이라는 것이 트라라고 하는 것에 3가지 트라가 있는데, 탄트라, 만트라, 얀트라, 이렇게 3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만트라가 바로 소리를 닦는 것이요, 얀트라가 그림을 닦는 것, 만다라라고도 하죠. 만다라, 얀트라. 그 다음에 탄트라가 굉장히 폭넓게 얘기할 수 있지만 보통 남녀의 사랑을 다루는 것이 이제 탄트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제가 소리와 그림과 물질이다, 이렇게 분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특별 수련으로 해가지고 집어넣고 이것을 8가지 8방위로 배치를 해서 그 원리를 정립을 하였던 것입니다. 인도 문화의 핵심은 한마디로 요가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서 신의 세계와 합의를 시키는, 아니면 자기 내면의 신을 회복하는 뭐 그런 실질적인 기법을 강조를 한다는 것이죠. 인도에서는. 인도는 한마디로 요가가 핵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중국 쪽에서 발전한 문화는 제자 백가 이후로 뭐 다양한 문화들이 발전해 왔는데, 그 근본 바탕에는 뭐가 있냐 하면 바로 변화의 철학, 역이 있습니다. 역학의 기본은 음양 원리죠. 상대성의 원리. 음양을 원리를 가지고 오행의 원리가 나오고, 거기서 8괴, 10간 12지지 이렇게 나가는 건데, 자, 이 요가에서 가지고 온 8가지 체계를 가지고 8가지 부분을 역의 원리를 가미시켜서 체계를 잡은 것, 이것이 8년법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역에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왔느냐? 바로 8방위의 원리, 8개의 원리를 이제 적용을 한 것이죠. 8개가 크게 이제 2가지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나오기까지 하면 이제 3가지가 있는데, 복기 8개, 문항 8개, 그리고 구한말에 우리나라 정력 8개라는 게 나왔습니다. 정력 8개. 그래서 8개가 크게 역사적으로 이제 인정되고 있는 8개가 3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이 이제 복기 8개죠. 복기 8개로 국기를 만든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태극기 아닙니까? 복기 8괴에서 4개의 괴를 생략하고 건곤감리, 가장 핵심이 되는 4가지만을 살려서 이제 쓴 거죠. 자, 복기 8괴가 건곤감리가 이제 사방에 있는데, 위쪽이 남쪽이고 아래쪽이 북쪽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서쪽이 되고 왼쪽이 동쪽이 되겠죠. 자, 하늘과 땅, 물과 불, 물과 불은 태양과 달, 이렇게 또 바꿔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과 땅, 태양과 달, 태음, 천지, 일월, 이렇게 되죠. 천지, 일월이 기본 자연 변화의 기본 틀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방위에다가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건곤이죠. 하늘과 땅. 그리고 실제 용하는 것은, 작용의 주체는 해와 달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4개에 해당하는 것이 깨끗함을 닦는 것과 믿음을 닦는 것, 이것이 이제 근원 틀이 되고, 이제 지혜와 생명을 닦는 것, 이것이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틀로 해서 그 다음에 손, 진, 태, 간, 이런 식으로 사유위에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이것은 비유를 들면 하늘과 땅, 해와 달,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의 생명의 나무가 자라는 걸로, 예를 들어서 생명의 나무가 자라는 걸로 이렇게 보면, 손은 뿌리에 해당하고, 진은 줄기에 해당하고, 태는 꽃에 해당하고, 간이 이제 열매에 해당합니다. 열매.
결국은 열매를 따려고 하는 거죠.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이 생명을 영위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것이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런 기본적인 8궤에서 잡아놓은 8방의 원리,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8년법이 등장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12지지 잘 알고 계시죠? 12지지. 자, 12지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12지지도 그 속에 진술축미라고 하는 네 가지가 이게 토, 오행에서 토인데, 토는 중앙의 기운입니다. 음도 양도 아닌. 그래서 이것은 중앙에 자신의 센터를 두고 각 방위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이, 변화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가서 조화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술축미는 조화를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차지하고 있는 위를 빼버리면 총 8개의 위치가 남게 되죠. 해자, 인묘, 사오, 신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됨으로써 12지지라는 것도 알고 보면 이 8방위의 원리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이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몰라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좀 더 세밀한 부분까지 알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것을 참고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인도의 요가에서 갖고 있는 그런 각 수행의 부분과 역의 원리, 역학에서 갖고 있는 짜임새 있는 체계적인 이치, 이것을 결합을 했을 때 모습을 드러낸 것이 8년법이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서양의 철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기독교라든지 모든 것을 수용해서 그 속에서 내용이 전개되기 때문에 단순히 그 요가에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도 않고 그것 가지고는 형식 틀을 잡는 데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지 그 안에 내용까지 다 요가의 걸로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매우 잘못 보시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